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윤석열 검찰청장이 지난 27일 단행된 검사장급 이상 인사에서 보직 발령된 과장과 연구원들을 소규모 단위로 모아 만나며 송별회 아닌 송별회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윤 청장은 이 자리에서 정의와 열정에 대해 이야기하며 공직자로서 최선을 다하라고 당부했다고 전해졌는데요. 전 이야기를 듣고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정의와 열정, 이분은 최소한의 상식과 염치가 있는 사람인가요? 이쯤 되면 지랄도 풍년입니다. 감히 저따위 인간 입에서 정의라는 이름이 아무렇지도 않게 나오는 걸 보면 인간이 되기는 아직 먼 듯해 보이는데요. 무슨 자격으로 아직도 저 자리를 지키고 있으며 아직도 아무렇지도 않게 정의를 운운할 수가 있는지 의아스럽기만 합니다. 차고 넘치는 자신과 자신의 가족과 관련된 범죄와 비리 의혹들, 특히 장모 최 씨의 11건의 사기 사건과 봐주기 정황은요, 본인 처인 김건희의 주가 조작 의혹과 가짜 잔고 증명서 사기 사건 개입 정황은요, 소윤 윤대진 부장판사의 형님인 윤우진 사건 무마 은폐 사건은요, 더 이야기해볼까요? 이런 상황에서 정의라고요? 이쯤 되면 이건 병으로 봐야 할 듯한데요. 철저한 자아분열, 현실의 자신과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자아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듯 보여집니다. 그게 아니라면 현실을 부정하는 이중인격적 자아분열은 대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난감해지는데요. 이게 혹시 요즘 유행하는 부캐 설정, 그러니까 부캐릭터 설정인 건가요? 점입 가경으로 치닫는 정의의 검사 코스프레는 그가 직을 관두지 않는다면 아직도 1년 가까이를 더 쳐다봐야 하는데요. 한숨만 나옵니다. 그의 이 철면피 같은 두꺼움에 박수를 보내주고 싶습니다. 윤 청장은 지난달 27일 인사로 전출하는 대검 과장 연구원들을 5명가량씩 청장실로 불러 대화하는 형식으로 다화 송별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대검에서 떠나는 과장 연구원들이 50여 명에 이르는 만큼 이러한 청장실 다화는 지난 28일부터 수일간 계속됐다고 전해졌습니다. 그간 인사철마다 대검에서 전출하는 이들을 위해 오찬이나 만찬 송별회가 열리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요. 하지만 이번에는 코로나19 재확산 국면인 점 등이 감안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청장은 이렇게 대검 연구관들을 만날 때마다 전국 어디를 가든 여러분들의 정의감과 열정을 기다리는 사건과 억울한 사람들이 있다. 여러분의 따뜻한 지도를 기대하는 후배 검사들과 직원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공통적으로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어느 보직이든 검사로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메시지도 전달했다며 윤 청장은 특히 과거 자신이 근무했던 곳으로 인사 발령을 받는 이에게는 해당 지검지청의 특색을 설명하며 중요한 자리라고 덕담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윤 청장은 지난 27일 법무부로부터 도착한 최종 인사명단을 본 뒤 신문에 나면 보겠다며 다 읽지도 않고 덮었다고 알려졌는데요. 일부 간부들에 대해 대검 유임이나 서울중앙지검 전보견을 냈지만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불만을 드러낸 반응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떠나는 이들을 마주했을 때는 안타까운 기색을 드러내기보다는 최선을 다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는데요. 떠나는 이들의 송별 행사가 기획되지 않았듯 새롭게 수도권에 올라오는 검사들을 위한 전입식도 열리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청장이 많이 아쉬운 모양입니다. 자신의 의견이 1도 반영되지 않은 인사에 대한 반응은 몹시도 절망적으로 느껴지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1년 전 본인이 시행했던 대규모 자체 인사 때를 생각하면 격세지감을 느끼는 거겠죠. 이번 인사로 검사들의 줄사표가 예상됐다는 등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 건 사실이었지만 실제로 20명 이내의 사표가 제출되는 선에서 마무리되는 모양새인데요. 오히려 합리적인 인사라는 내부 평가가 나옵니다. 지난 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현 윤석열 청장 의사가 반영된 1년 전 인사 이후 검사 70여 명이 사표를 냈는데
이것이야말로 조직의 대폭파였다고 지적했는데요. 추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 검사 출신 미래통합당 유상범 의원이 최근 발표한 검사 인사에 대해 줄 세우면 조직이 망가진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추 장관이 국정운영 걸림돌 1위로 오른 이유를 아는가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습니다. 추 장관은 이번 인사에 따른 사표는 아직 20명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줄사표가 아니다라며 오히려 형사공판 우대 약속이 지켜져 관련 검사들이 자긍심을 갖고 일할 보람이 난다는 내부 평가가 있다고 부연했는데요. 유 의원은 정진웅 검사와 같은 피의자로 입건된 검사는 승진시키고 울산시장 선거 개입 관련 검사들은 공판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발령을 했다며 검사 내부와 언론의 평가는 인사에 대한 분노와 허탈감 두 단어로 요약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추 장관은 정 검사 입건 이유를 보고받은 바 없고 채널A 사건은 상당히 의미 있는 수사였다며 다른 인사도 경향교류 원칙에 따른 것으로 특혜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두 사람은 추 장관 아들 휴가 연장 요청 관련 의혹에 대한 질의에서 목소리를 높이며 설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아직도 미래통합당, 곧 당명이 바뀌죠. 국민의 짐. 저는 그렇게 부릅니다. 국민의 짐이라고. 손발이 다 잘려나간 검찰청장은 과거를 회상하며 정의를 부르짖고 추 장관 청문회 때 제기됐던 문제는 아직도 되돌림 노래처럼 반복되고 있는 건데요. 검찰 개혁도 정치 개혁도 언제쯤이나 마무리가 될지 그 끝이 보이지 않는 개혁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말 국민의 짐입니다. 국민의 짐. 법무부 장관께 간략하게 오늘 아침 신문에 난 것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조간신문에 의하면은 추미애 장관 아들이 소속됐던 부대 관계자 A씨가 검찰 조사에서 추미애 장관 보좌관이라는 사람이 전화와서 추미애 의원 아들의 휴가가 곧 종료되는데 통원과 입원이 아닌 집에서 쉬면서 회복하려 한다. 병가 처리해 줄 수 있느냐? 이렇게 물었다라고 지금 신문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 기사 본 적 있으십니까? 자, 보좌관이 당시 추미애 장관의 보좌관이 이렇게 전화를 한 사실은 맞습니까? 그런 사실이 있지 않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언급을 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요. 또 질의하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수사 분위기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사건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수사 중이기 때문에 네. 수사하면 명명백백 밝혀질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수사하면 명명백백 밝혀질 일인데 장관님 그동안 그 법사위에 출석하셨을 때나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질문에 대해서만 답을 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 그런 얘기이신가요? 법사위에서도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것은 장관님 네, 법사위에서도 똑같이 수사에 관해서 제가 수사 중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치 않다라고. 그런 사실은 없다라는 것이 네. 보좌관이 전화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이런 내용으로 전화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어떤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보좌관이 그러면은 저를 상대로 미래통합당에서 고발을 네. 하셨고 그 고발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그 2차 제보자라고 할까요? 그런 사람을 그러니까 어떤 팩트 체크가 안 된 상태에서 그 발언을 가지고 기사화하고 계속해서 저를 단정지어서 말씀을 하시는데 아니요, 단정지어서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것은 얘기를 잘 듣고 대답하시죠. 제가 단정해서 묻는 것인지. 제가 이 자리에서 그 수사에 관련한 사항을 답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보좌관에게 이렇게 전화하라고 지시한 것은 사실입니까? 지시했습니까? 장관님이 그 당시에? 보좌관이 뭐하러 그런 사적인 일에 지시를 받고 하겠습니까? 그러면 지시 자체도 안 하고 보좌관이 전화한 적도 없다 그런 얘기네요. 그렇게 답변하신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기 때문에 의원님 질의 다 포함해서 사건에 영향을 미쳤는지 아니면 부당하게 특혜를 받은 적이 있는지 그 모든 것이
밝혀지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하죠. 그거는 네. 당연합니다. 그래서 저도 저는 신속하게 그러면은 그렇게 되기를 예. 바라는 입장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예.